임성배 TV 보동과 캔데크 오늘은 평택에서 분양을 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2블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많은 인구들이 유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양 물량을 통해서 제1풍경채 2블록이 그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경기도 평택시 가제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2블록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세대수는 1152세대, 이제 아파트의 세대수는 적정 세대라고 보여지고요. 12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에서 많이 완화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이 된 이런 시점에서 주택형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는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103제곱미터는 추첨제 100%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 핵심적인 입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도 국제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곳은 평택 지제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라든가 KTX 그리고 많은 교통의 호재가 있어서 이제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도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캠퍼스를 비롯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제1풍경채 2블록 같은 경우가 이제 가제지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도 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들하고 그리고 평택 지제역 인근의 아파트 물량하고 이제 경합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이제 입지가 더 우수한 곳들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일 때 내가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제지구만 보게 된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1블록, 2블록, 3블록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초등학교 용지라든가 그리고 근린공원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고도국제신도시의 아파트들 그리고 평택 지제역 인근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렴해야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요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제지구의 2블록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그 캠퍼스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들이 많다는 것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평택 송탄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브레인시티 뭐 주변에 그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제지구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블록과 2블록, 3블록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1풍경채 2블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용지라든가 그리고 연결 녹지, 근린 공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고도국제 신도시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분양 물량에 있어서 100%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체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입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시세를 대처해가지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의 아파트가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27평의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3억 1,400만 원에도 주변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분양 가격이 84제곱미터가 이제 4억 7,8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 중에 5억 원을 넘지 않는 그런 물량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제역 반도체 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제곱미터가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변에 지제역 방향 쪽 그리고 삼성전자 캠퍼스 옆쪽에 있는 고덕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핵심적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이제 5억 원대에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제역 반도체 밸리보다 입지가 더 좋고 인프라 시설이 더 확충되는 그런 아파트를 5억 원대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제역 반도체 밸리의 제일 풍경지 2블럭의 이 4억 7,800만 원의 분양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평택 석정공원 파크드림 같은 경우가 이제 1.5부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2025년 7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4억 6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제역 반도체 밸리하고 입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분양을 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지제역 반도체 밸리보다 제일 풍경채보다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녀 세대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평택 석정공원 화성 파크드림을 분양을 하고 이제 청약 신청을 했던 분들도 이제 주변에 이런 대체 수요를 통한 공급 물량들이 많고 내가 선택했을 때 더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 고덕 국제 신도시의 물량이라든가 평택 지지역의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물량들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 준하는 물건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정공원 파크드림 같은 경우에 이 잔여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됐다면 이 지제역 반도체 밸리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택 석정공원 화성 파크드림의 물량이 로열층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주변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공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채광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이제 잔디 마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들이 잘 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네모 반듯한 부지를 잘 활용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러한 단지 배치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819세대입니다.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도 잘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넉넉해 보이고요. 주방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84A 타입의 평면 구조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62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사항은 안방의 드레스룸이 한 개의 드레스룸과 두 개의 드레스룸 양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그 드레스룸의 공간이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드레스룸의 창문이 전면 창도 나 있고요. 드레스룸 1에 창문이 나 있고 드레스룸 2에도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방 같은 경우에 창문이 좀 작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84A 타입처럼 이제 알파룸의 부재가 조금 아쉽네요.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1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눈에 띄는 것이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인데 안방에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있고 다목적실까지 있습니다. 이 다목적실을 이제 드레스룸으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하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고 다용도실도 네모 반듯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이제 현관에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있고요. 또 욕실 앞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을 잘 활용했다고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진입로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동선 자체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면 구성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주택 소유 상관없이 이제 여러 채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 거주자 또는 전국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이제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신 분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납입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미리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되고요. 1순위 가점제와 추천제 비율,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게 된다면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이하인 103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특별 공급은 15일에 있고요. 1순위 당해 기타 지역이 16일, 그리고 19일에 2순위 당해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과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4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819세대 4억 7,800만원, 그리고 84B타입 같은 경우에 162세대 4억 7,800만원, 그리고 103제곱미터 171세대 5억 7,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원대를 넘지 않는 84타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 분양 가격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103제곱미터는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데, 평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측면도 평택의 그런 개발 가능성,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일자리 수요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덕국제 신도시라든가 지제역에 더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물량들을 대처할 수 있는 공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직주 근접도 가능하기 때문에 5억대의 평면이 좋은 구성, 그리고 초등학교와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는 이 물량들의 전체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할 때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주 폭발적인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위쪽에 파크드림 같은 경우에 미계약된 물량들, 자녀 세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아주 폭발적인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순위의 기타 지역까지도 어쩌면 이 청약 물량에 신청을 하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량 한번 그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물량들, 가격들의 변화들도 살펴보신 다음에 청약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택에서 분양하는 물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분양 물량들,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